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원시의 인구 정책, 결혼 드림론 기억하십니까?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그 빚을 탕감해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정책이 소리 소문 없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과 정책적 노력해야 할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청년 의원이시죠. 진형익 창원시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창원을 포함해서 경남도의 인구 감소 더 심각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통계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경남은요, 과거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2월 기준 경남 도민의 수는 328만 493명으로 전년 대비 시청자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무려 3만 3,690명이 줄었습니다. 3만 3천 명이 줄었다. 예, 이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고요. 네. 그 결과 지난해 전국을 기준으로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준 지역이 됐습니다. 2017년 경남 도내 인구는 3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2019년 마이너스 0.3%, 2020년 마이너스 0.5%, 2021년 마이너스 0.7%, 2020년 마이너스 0.9%로 인구 감소폭이 점점점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해 기준 마이너스 0.9%는요, 전국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은 지역입니다. 그 이제 유출 인구를 비교할 때 보면요, 전입 인구에서 이제 전출 인구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자연 인구 말고 태어난 인구 말고 얘기하는 건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경남도는요, 무려 1만 8,54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연령별로 보면은요, 이제 진 의원님들 20대시잖아요. 20대가 무려 16,000명. 10대가 3,300명이 줄었고요. 네. 30대가 2,200명이 줄었습니다. 그에 반해 50대와 60대는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경남은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50대 이상이 들어오는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서 고루 빠지긴 했는데 특히나 20대 유출이 훨씬 더 큰 거네요. 그렇죠. 또 이제 시군별로 보지 않습니까?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10곳은 인구가 감소했고요. 8곳은 증가했어요. 네? 이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보시면은요, 창원이 8,774명이 줄었고요. 거제가 마이너스 4,103명, 진주가 마이너스 2,235명이고요.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고성군이 689명, 밀양시가 553명이 증가했는데요.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다 합쳐도요, 진주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남은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어떤 데이터에서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것 있을까요? 아무래도 청년층이겠죠. 지금 여기 나오신 진 의원님이나 앵커님 다 젊은 층이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청년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실제 거리를 가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경남의 수부 도시이면서 정치 경제 중심지인 창원을 가장 인구 감소폭이 컸어요. 창원의 2022년 12월 기준 인구 수는 102만 1,487명으로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8%가 줄었습니다. 네. 창원 같은 경우는요, 구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2010년 12월 원년에요. 109만이 넘어 선거입을 기준으로 보면은 10년 사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인구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 즉 2030 세대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창원시를 빠져나간 전출 인구의 60% 이상이 2030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20대, 30대라는 거죠. 네. 여기 10대가 이제 1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 10대, 20대, 30대가 거의 7, 80%가 빠져나간다고 보면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 결과 창원시 청년 인구는 이제 올해 18만 9,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했고요. 한때 전체 인구 25%, 4명 중에 1명이 청년이었는데 지난 10년간 무려 5만 9,13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이걸 보면은. 또한 20대 여성 인구 유출도 심각한데요.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고 이제 비제조업 분야 300인 이상의 그 가진 사업체나 이런 규모 인구가 거의 없어요. 그럼 20대 여성들이 일할 곳이 없다 보니까 창원을 많이 떠납니다. 그럼 창원시 여성 통계를 보면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20대 여성만
7,000명이 나갔습니다. 이 결과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의 남성과 여성 성비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아동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창원의 전체 아동 수는 15만 6,895명인데요. 지난해 창원에서 태어난 아동은 5,213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45%의 수준에 불과해요. 굉장히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창원은 젊은 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아동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 피라미드로 보면은요 전형적인 역삼각형인 거죠. 즉 기초 토대가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창원시 의원이자 지역 청년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부족, 진학 문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현상은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네. 일자리하고 이제 교육 문제 이런 네. 것 때문에 많이 떠나간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러한 원인 때문에 떠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청년의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일자리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력 산업, 좀 제조업이 쇠퇴하고 나서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이 못 되거나 고도화가 못 돼서 이렇게 네?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창원시 의회 미래 일자리 연구회에서 창원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래 일자리가 무엇일까 이런 네? 걸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높게 관심 있는 분야라고 나온 게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산업이 아직 취약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력 산업이라고 이때까지 이야기해온 수소, 방위산업, 원자력, 그리고 조선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5% 미만이었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창원의 주력 산업 얼마나 여기 사이에 이제 간극이 발생하는가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진학, 교육의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조금 좋은 대학으로 진학해야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것들이 아직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좋은 교육이 준비된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좋은 인재는 여기 없고 그 다음에 다 떠나 있는 상태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 문제는 우리 청년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지역사회, 우리 부모님 세대 만연해 있는 이제 수도권으로 가야 성공한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사실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까지 시키는 이제 불경 메가시티 이 전략이 네. 좀 자초된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청년들의 눈높이와 경남의 지금 처한 현실이 조금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힘이라고 하면 사실 청년 인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해였죠. 창원특례시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앞서 얘기를 했던 결혼 드림론인데 최근에는 좀처럼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이제 최초의 결혼 드림론 사업은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저리로 1억 원의 대출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네.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출산 시에는 단계적으로 이자를 탕감하거나 이제 원금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사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 에서도 이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 찬성 반대를 조금 떠나서 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창원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 들어보면 사실 인구 감소,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느 도시에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획기적이고 조금 과감한 정책들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사회 공론화되고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 지금 올해는 이제 홍남표 시정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남표 시정의 이제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는 이제 올해 처음 예산으로 편성돼가고 시행하는 첫 단계인데요. 올해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발표에 따르면 홍남표 네. 시정의 대표 사업을 70가지가 넘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면 이제 대표적인 공약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인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 네, 그래서 조금 앞으로 홍남표 시정에서 이제 지난해 결혼 그 드림론 같은 이런 이슈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홍남표 시정은 긴축 재정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재정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뭐 알뜰하게 쓰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좀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너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사업이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서 앞으로에서 당장 이런 그 과거와 같은 논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이목이 좀 집중됐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민들 반응도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의원님 주변에서부터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 듣고 계세요? 사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청년 친구들은 기대하는 게 있었고요. 아, 결혼 그다음에- 드림론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청년들은 너무 아쉽다. 나는 왜요? 저 혜택 못 받아서 너무 아쉽다. 결혼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나쁜 마음으로 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던 정책이 이렇게 갑자기 조용히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으로서 어떤 폐기 수순을 밟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원래 정책이란 게 이제 노선이 조금 달라지거나 그다음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향이 창원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창원시에서 이야기한 결혼 드림론 사업은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업인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 왜 이렇게 폐기가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좀 발표하는 것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창원시 입장에서는 인구의 사실 특례시의 지속성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좀 무산된다고 해도 다양한 인구 정책들 고민 중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지방 소멸의 시대에 이제 지자체의 인구 정책은 지자체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특례시의 조건이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보면은요, 오는 2026년에서 2027년 인구 1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유지를 위해서는요, 청년 인구 정책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창원시는 올해 5개 분야 52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제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요. 네. 이 중 36개 사업은 기존에 시행해 오던 것으로서 청년 비전센터 운영, 그다음에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이라든지 청년 기술 창업 수당 지원 등 이게 기존에 해오던 게 있고요. 네. 나머지 16개는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은 각종 위원회에 이제 청년 할당제, 청년 이제 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또한 이제 청년들이 1인 가구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1인 가구 안심 주택 제공이라든지 20년 장기 무상 사용 등 이런 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창원시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가 청년 인구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근데 앞서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할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청년 정책은요, 지자체의 성과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역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진형익 의원께서는 창원시에서 지금 추진 중이거나 어떤 계획 중인 인구 정책 가운데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현재 창원시에서 인구 정책은 기획조정실 산하 인구 정책 팀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인구 유입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업 노동자 전입 지원 사업과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인데요. 그 기업 노동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살다가 우리 지역에 6개월 이상 네. 거주를 한 경우 1회 한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한 번만 10만 원을 네, 준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규모이고, 네. 그리고 대학생 생활안전지원금도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는 월 6만 원씩 네.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거 말고는 제가 좀 문의해 본 결과 앞으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6월, 7월, 8월 정도 되면은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롭게 인구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폐기될 사업들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인구 감소가
경남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구 유입보다는 있는 인구를 좀 지키는데 애를 써보자 이런 의견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에 한 5년 전만 해도 그 당시 인구 유출 이야기가 처음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 당시 저희 청년들은 제발 여기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목했으면 네. 좋겠다. 진짜 우리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정책적으로 유입 정책과 유출 정책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유출과 유입 측면으로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 지원하는 것도 네. 유출의 측면에서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 거고 네. 유입의 측면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런 두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설계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지금 창원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유입을 확대하고 유출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일자리 창출의 관점을 넘어서 이제 노동 측면에서도 좀 네. 관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청년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노동 환경이 필요한가 이런 거 하면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다음에 안전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위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원시에서 앞으로 이제 국가산단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네. 단순하게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오고 하면은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네. 이제 청년 친화형 국가산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어떻게 노동 현장을 구성하고 네. 청년 친화형 현장을 만들 때 이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우리를 유치할지 이런 측면도 좀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안하실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을 결합한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조금 저희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교육이라던가 훈련에 있어서 이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네.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프로젝트나 이제 인턴십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결합해 가지고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일자리까지 알선해 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재원 대변인께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를 포함한 인구 유출을 막고 또 결혼 드림론과 같은 포퓰리즘 논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경남연구원이 2020년 발행한 브리프 제80호를 보면은요. 경남도 내 이제 신규 대졸자의 취업률은 73.3%로요. 18개 광역시도에 가장 높고요. 전국 평균보다 무려 20%가 높습니다. 특히 첫 직장 유지율도 높아요. 이를 보면은요. 경남의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떠나느냐? 근로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 비중이 27.4%로요.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진 의원님 말씀하신 노동관계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내 복지 혜택 등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또한 이제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상이 좀 돼야 되는데 경남도 내 신규 대졸 취업자가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전국 평균 임금보다 매월 7만 원에서 많게는 18.3만 원까지 이제 적게 받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청년이라면 경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창원시정연구원이 2019년 청년층 좋은 일자리 확충 방안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거길 봐도요. 전국적으로 좋은 일자리, 임금을 기준으로 한 좋은 일자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창원은 줄어든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처럼 충분히 예견 가능한 원인인데도요.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지자체의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행정적으로 편리한 단편적 접근만 하지 않았는지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혼 드림론은 옳고 그름을 떠나 결혼 드림론이 인구 감소 현실을 알리고 정책 필요성을 수면으로 올리는 데 기여한 건 부인할 수 없죠.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이란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개진됐고 다양한 시민 요구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폐기가 됐지만 결혼 드림론이 남긴 이 교훈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인구 정책을 개발해서 이번에는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창원시에 요청해 봅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